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3학번 건사원 김명곤이라 하고요. 저는 19년 2월에 졸업해서 이제 현재는 지금 UT 오스틴에서 석사 2학기 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목차인데요. 일단 제가 얘기를 할 주제가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 해외 유학 프로세스를 하면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20년대 잠깐 인턴으로 일했던 그곳에서 느껴본 그 기업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유학이라는 도전과 어려움을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은 거창한데 그냥 제가 2학년 그 학부 2학년 때부터 겪어온 경험을 통해서 동시에 풀어나갈 예정이라 그냥 가볍게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정도로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프로세스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지금 당장 유학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후 미래 그 고려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을 학기에 시작할 유학을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봄 학기에 시작할 유학을 결정을 할 것이냐, 이제 요걸로 이제 계획이 크게 나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가을 학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요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8월 그 2023년 8월에 입학을 한다 치면 이제 지원 마감이 그 작년인 12월에 이제 마감이 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반년 전에 이제 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뭐 취준이라든지 대학원 준비와는 다르게 한 6개월 정도 뭐든지 일찍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제 가을 학기 기준 이제 한 1월 달, 2월 달쯤에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본인이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전공을 이제 가야 될지 이제 정보를 탐색을 하게 돼요. 왜냐면 유학을 결심했다에 대해서 내가 뭘 준비하겠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예열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마다 크게 다른데, 이제 제가 겪어왔던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제 유학에 필요한 어학 성적들이 있어요. 뭐 시험 두 개를 쳐서 이제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네 달에서 한 여섯 달 정도 소모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특히 박사 과정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학교에 있는 교수진 분들께 연락을 드리게 돼요. 근데 이것도 시작 시기나 그런 것도 사람마다 달라서 이거 변동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서류 작업, 뭐 자기소개서, 뭐 레주메라 아니면은 스테이트먼트 SOP라는 그런 서류 같은 거를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제출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또 학교 선택인데, 이제 학교 선택은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랭킹을 처음에 이제 쭉 훑어보고 내가 어떤 학교를 검색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그 2021년 US 뉴스에 있는 이제 대학원 그 시빌 엔지니어링 랭킹인데, 이제 요거를 보고 한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이제 딴 다음에 이제 요걸 상태로 탐색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랭킹도 어느 기관에서 그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까지는 그냥 참고사항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학 성적하고 서류하고 이제 교수진 연락,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진 연락은 이제 박사 과정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유고, 이제 처음에 이제 어학 성적 준비하는 것부터 제가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험이 토플 혹은 IELTS인데, 이제 요 시험은 국제 학생이 이제 본 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보내기 위한 최소의 영어 실력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국제 학생들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요강에 있는 글을 따왔는데, demonstrating a adequate knowledge of English라 돼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적절한 영어 실력을 갖췄냐를 판단하는 시험이고, 이제 토플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토플은 4개의 영역이 있고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있는데, 항상 유학은 그래요. 학교마다 다 다르다고 하지만 뭐 대략적인 미니멈 점수는 80점에서 100점으로 학교마다 되게 다르고, 대략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역시나 한국인들은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해커스 같은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GR이라는 시험인데 이제 GRE 시험은 이제 미국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요구되는 시험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저희 한국인이나 중국인들 같은 국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학부를 다니다가 미국 대학원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 지원자들까지 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도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 측면으로는 가장 소요가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템 계열, 이제 저희 같은 공학 계열의 경우에는 제너럴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이제 코로나 시간에서 좀 달라진 점은 이 시험 자체를 반영을 하냐 마냐가 되게 논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웨이버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 GR이라는 시험을 옵셔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미국 학생들과 동등한 틀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요거 못한데 GRE에는 세 개의 영역이 있고요. 첫 번째가 버벌, 그리고 두 번째가 퀀트, 세 번째가 라이팅인데 지금 제가 박스 크기를 이렇게 해놨듯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버벌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언어 영역이고요. 이제 만점이 170점인 시험이고 이제 시험 전체 평균이 150점인데 요 시험이 미국인들도 평균이 150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대 탑스쿨을 그러니까 저희 시빌 엔지니어링 기준에서 탑스쿨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154점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요 점수를 맞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짧게는 뭐 2달, 3달 안에 빨리 탁 치고 끝내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배울 때 좀 설렁설렁 배우는 분들은 가끔씩 막 반년씩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조절하기 힘든 부분이고 다음 부분 뭐 수학력은 사실 고대로 온 이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라이팅도 마찬가지로 예시들이나 그런 걸 좀 외우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네, 이 부분만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엔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첫 번째는 레주메 및 CV 그리고 성적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해볼게요. 이력서인데 첫 번째로 이제 제 이력서를 따왔고 뭐 이런 장수 뭐 석사의 경우 한 장에서 두 장, 박사의 경우 두 장에서 세 장인데 뭐 요것도 전형적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써놓은 거고요. 네,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 같은 경우도 뭐 이력서라고 해서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인이 찾아가면서 본인 상황에 따라서 형식은 바꿀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이력서에 추가가 기록이 돼야 되는 내용은 주로 이제 연구 및 경력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뭐 본인이 석사를 하고 외국으로 박사를 나가고 싶다면 그 석사 내용이 이력서에 잘 드러나야 되고 아니면 학부생들 분들 경우에는 혹시 학부 연구생을 했다. 그럼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야 되고 아니면 인턴을 했다면 인턴 내용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적표는 이제 이것도 좀 이슈가 있어요. 미국은 저희와 다르게 4.0 만점이고 이제 최소 요건을 3.0으로 두긴 하는데 3.0으로 지원을 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환산 조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탑스쿨 뭐 UC 버클리나 아니면 뭐 조지아텍 이런 곳에 합격을 하려면 보통 3.6에서 3.7점 이상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게 저는 4.0 만점은 3.3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4.5 만점으로 그냥 4.46 그냥 전형적인 건사관스러운 생활을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학점은 그런 만큼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최소 여건만 맞춰 놓으면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atement of Purpose라고 써놨는데 흔히 줄여서 SOP라고 많이 부르는 서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학 전 과정을 걸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정의는 학업계획서 혹은 연구계획서라고 부르고 이제 미국 대학원에서 어떤 공부 혹은 연구를 하고 싶은지 뭐 상세하게 기술하는 서류이다라고 돼 있고요. 요거는 제가 썼던 SOP를 가져왔는데 내용들을 보면 이래요. 전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뭐 경험 기술, 그리고 이제 본 학교에서 어떤 걸 공부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 졸업 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아까 이력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식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인터넷에 쓰여져 있는 그 SOP 형식들이 많은데 그거를 따르지 않아도 무관하다 할 정도로 자유분방하니까 요거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SOP에는 학교마다 뭐를 공부를 해야 될지 기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를 6개를 지원을 했으면은 SOP도 당연히 6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첨삭을 맡겨야 되는데 어느 기관에 맡겼냐에 따라서 뭐 장당 최소 일주일 아니면 많으면 일요일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인한테 맡겨도 비슷하게 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성하는 시간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뭐 어떤 걸 넣고 구성하는지 머릿속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추천서인데 사실 저도 추천서를 시작을 할 때 좀 그랬지만 되게 많이 당황스러워요. 학부 때 사실 교수님들과 저는 친하게 지낸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유학을 준비한다고 교수님께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니 되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교수님들은 추천서를 잘 써주십니다. 네, 일단 그거는 짚고 넘어가고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칙상으로는 추천자가 작성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작성 후 추천자에게 승인을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추천서라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을 내가 추천하니까 이런 글을 쓴다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들이 직접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추천서의 내용을 쓴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 보내드려서 이걸로 하면 되겠다라고 승인을 받는 식입니다. 이제 추천 자료는 이제 교수님 혹은 직장 상사 분들 중 한 분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최소 2명은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는 이제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인턴 경험이 있거나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제 직장 상사에게 성과를 어필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기간 및 내용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12월 마감이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9월, 10월쯤에는 연락을 드려서 이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뭐 직장 상사분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어느 시기에 바쁜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미리 연락을 드려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러나 교수님이 쓸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구성해야 함. 이거 왜 써놨냐면은 가끔씩 추천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 내가 팀플에서 이 팀원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까지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교수님은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을 하시면서 쓰셔야 되고 이제 박사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한 3, 4월 늦으면 한 6월까지도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연락을 보내게 돼요. 왜냐면은 석사와 다르게 박사생들은 해당 교수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 그 입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에 맞는 펀딩, 그러니까 장학금이 나오는 걸 전제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과 얼마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가능한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그 3, 4월쯤에 이제 본인의 이력서 그리고 관심 분야를 담은 이메일을 이제 한 학교당 한 교수님에게 보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노펀딩 합격, 그러니까 장학금이 없는 박사 합격을 받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불합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프로세스였고 그 이후에는 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그림은 되게 많이 보셨죠. 이 과정표는. 참고로 제가 2013년에 입학했을 때도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는 한 2학년 제가 군대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2015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진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뭐를 해야 되나 나는. 저는 그때 당시에도 탈토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이 건사관 내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을 해야 하나 했는데 그 군대 내에서 만난 친구 중 한 명이 공정관리라는 되게 그 뭐라 해야 돼 스피시픽한 그 영역을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공사를 가야 된다, 구조 설계를 해야 된다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래도 공정관리 쪽으로 길을 잡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고 공정관리를 궁금한 이 수업을 듣고 싶은데 보니까 4학년 1학기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걸 3학년 1학기 때 땡겨서 들어도 상관이 없나 했을 때 뭐 상관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요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유희성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이제 미국에 대한 얘기를 처음 저한테 해주셨어요. 한국에 비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서 유의미한 공정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뭐 선진화된 교육과 인프라랑 같이. 그래서 제가 그때 듣고 아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꿔놨다고 할 수 있는 경영학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서 다양한 전공에서 온 사람들끼리 같이 고민을 하면서 뭐 다른 진로도 어떤 게 있는지 참고를 해보고, 그리고 저는 당시 이 경영학회를 들어갔던 이유가 이 학회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측면에 이제 강조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3학년 1학기 때 공정관리를 듣고 느꼈던 게 그런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느꼈을 쯤에 제가 이 학회를 접했기 때문에 전 망설이지 않고 그 학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제주 맥주, 뭐 샤오미 이런 기업 연계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좀 많이 배우고, 이제 학회가 끝나고 이제 4학년 2학기 남들은 이제 다 취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피킹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한영국문화원이라는 곳을 가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졸업한 뒤에는 사실 그 당시에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 유학을 가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해외로 바로 인턴을 갈 수 있는 길이 존재를 한다는 걸 알고, 이제 근데 그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수학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제 해외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회사 탐색하고 면접 준비하면서 11월에 이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드 바사드라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19년 11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턴을 하면서 4달 동안 인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미국의 그 현장 분위기는 그래도 본인 의견 제시가 자유롭고 이제 존중을 해주는 분위기였다고 느꼈고, 이제 한국에 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일이 존재하는 뭐 대기업 직원이지만 그래도 좀 본인의 롤이 한국에 비해서는 좀 넓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학력이 없이는 이제 크게 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2월 달쯤에 이제 일과를 병행하면서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이라는 곳 자체도 저한테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쉽지만 20년 4월은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이고,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셧다운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되는 이제 상태였어요. 그래서 돌아오고 이제 한 달 동안 좀 채비를 하고 다시 이제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뭐 해커스 학원이라든지 고해커스 같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면서 준비를 해서 저는 이제 UT 오스틴에 2021년 2월에 어드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제 가기 전부터 생각이 들었던 거는 영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뭐 다른 경력 사항들도 중요하겠지만 저한테는 영어가 없이는 이걸 표현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유학을 가기 전부터 저는 영어 학원에서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조금이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입학해서 학기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다음 주에 잡페어가 있다는 거예요. 9월 달이죠. 그때 잡페어가 취업 박람회가 있다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어떤 기업들이 있나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내년에 뽑는 인턴을 그 작년 9월 달에 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턴이 거의 취업 연계형 인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당황한 상태에서 뭐 취업 박람회를 참가를 했고, 물론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리고 이제 가면 또 크게 느끼는 게 네트워킹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본인만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는 할 수 없는 게 네트워킹인데, 이제 한국에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뭐 많은 것을 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해외 유학에 와서 느낀 어려움 중 하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큰 그 학교들은 한국인 커뮤니티가 되게 끈끈해요. 사람들끼리 잘 뭉치고. 근데 저는 그때 왜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한국인들 영어 못하는 거 아니까 외국인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그들끼리 잘 지내면 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한국인들끼리 지내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해외라는 환경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환경이에요.
외로움도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외로움이고 사건 사고도 대처하기 힘든, 그러니까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시간이나 돈이 두세 배가 더 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쉽게 외국인들과 친해진다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없는 거죠, 보통.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여기는 그냥 지나가다도 그냥 인사하는 문화고,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선택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면 여기서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뚫어서 넓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우울감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관에서는 그냥 뭐든 말이 통해야 하는데 매일매일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얘가 못 알아들어서 계속 물어보면은 야, 나는 말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다못해 뭐 밥을 먹으러 가도 얘들이 뭐 간단하게 이거 몇 개 시켰냐 몇 개 시켰냐는 얘긴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괴감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건 저는 힘든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유학을 가는 이유는 저는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가치라는 걸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저는 좀, 좀 속된 말로 성장에 좀 미쳐 있는 사람인데 저는 여기 와서 보냈던 시간 동안 성장한다는 걸 너무 느낄 수 있었어요. 영어가 늘고 대인관계가 늘고 생각이 크게 늘고, 그리고 또 제가 스스로 선택해서 온 길이잖아요. 힘들지만. 그래서 그걸 이뤄내고 있다는 제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서 저는 유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뭐 취업해서 벌 수 있는 돈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인생에 도전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유학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